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그냥 그렇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0.2%대 상승한 1927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562.26포인트 약 0.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거래소는 개인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뭐 별거 없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00억대와 200억대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24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면서 0.4%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금일 대형주들의 이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메디포스트를 매수하셨어요. 59,300원에 15%. 이분 계속 물어보시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자, 59,300원에 비중을 15%를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거 한 몇 달 갖고 계셨어요. 한 4개월, 5개월 정도 갖고 계셨는데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역배열 종목군들을 일단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역배열 종목입니다. 전저점을 깨지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로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 메디포스트는 여기에 해당하는 단 한 가지의 조건도 없습니다. 전저점 이탈했죠. 신저가 그리고 난 이후에 기술적 반등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배열이죠. 그 다음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니 수급이 그다지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두 번째 수급까지 안 좋죠. 실적을 보자고요. 자, 실적을 보게 되면 여전히 적자입니다. 작년에 2억,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만 19억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단기 순이익은 그래도 흑자를 유지를 해줬으나 올해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카티스템이 개발이 되고 품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나름대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그 부분들로 인해 꾸준하게 상승을 했다가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실적이 나와주질 않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저점인 자리가 깨졌습니다. 더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4만원대 초반권역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요. 코스닥 시장이 같이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디포스트는 오히려 더 질질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 시장에서는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어야겠죠. 자, 저점 자리대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거 깨지면 4만원대 초반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 낙폭과대로 빠졌을 때는 단기적으로 1차 11선, 2차 21선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점이 깨지는 흐름들, 즉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박스권역이 나오겠죠. 한 52,000원, 53,000원 요 자리대가 단기 저항 자리대로 다시 진입할 겁니다. 요 자리대는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 매수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꿈은 버리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이트 진로예요. 24,800원
24,850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하이트 진로를 한번 볼게요. 24,85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일단은 매수는 그럭저럭 괜찮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눌림목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나름 매수는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저항 자리대에 좀 위치를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여기, 그죠? 이 하이트 진로도 좀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입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 27,000원대에서 28,000원대 정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만큼 올라가고 난 이후에 저점을 좀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자리대 목표치가 채워주고 난 이후에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요 마디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해서 요만큼 올라가게 된다면 요 자리대가 단기 목표치예요. 목표치는 얼추 도달했으니까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횡보성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맥주가 좀 많이 판매가 됐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고, 잠깐 수급적인 걸 보게 된다라면 수급은 딱히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적 한번 보게 된다라면, 자,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1200, 작년 대비해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보다 한 5%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조금 더 보되 크게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여전히 뭐 27,000원, 28,000원 정도대가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뭐 거진 뭐 3만원 언저리? 그 정도를 2차 목표가로 좀 놓고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이게 참 애매한데 좀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한 26,500원 자리대 깨면 일단은 일부는 익절 처리를 좀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화일약품을 매수하셨어요. 7,350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화일약품을 한번 봅시다. 7,350원. 매수 타이밍이 조금 부족했어요. 일단 7,350원짜리 때면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 그 사이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하락 추세대를 일단 얼추 벗겨내고 난 이후에 요 자리대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요 구간이란 말이죠.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요 모양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수렴 과정을 좀 거치다가 그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이에요. 일단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승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증가가 됐었지만 밀려 내려왔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일단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7,800원 정도 요 정도 좀 보시고 그 자리대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거의 한 9,000원 언저리까지 2차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한 6,300원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일단은 61선 기준으로 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한 6,7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서원인텍을 매수하셨어요. 9,300원.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서원인텍 한번 볼게요. 자, 서원인텍. 자, 급락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매수가보다 약간 윗니다. 일단 매도하고 나오세요. 손실 아니시니까. 예, 손실 아니니까 일단 매도하고 나오세요. 낙폭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라니까 징그럽게 말씀 안 들으시네요. 그죠? 이거 저점 깨졌어요. 지가 올라야 만원대 초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빠지게 되게 되면 이거 8,000원 깹니다. 저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그냥 매도하고 나오세요. 실적은 좋을 걸로 예상을 할 겁니다. 자, 보자고요. 실적을 보게 되면 이 39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IT 쪽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크지가 않고 차별화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만약에 다시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 지금 저라면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움직이는데 10,000원 초반 정도 때, 10,000원 정도 때 오게 되면 매도를 일단 하고 나오시고 여기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확인하고 단기평 돌리고 이런 과정을 보고 난 이후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매도하고 나오세요. 그래야 다시 잡는 포인트 그거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두산중공업 28,300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두산중공업도 한번 볼게요. 뭐 이거 대책 없습니다. 두산중공업 28,3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28,000 이 장기적으로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자, 제가 두산중공업을 좋게 보는 부분들은 일단은 저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원자력 쪽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담수화. 나중에 이게 상당히 좀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1년, 2년 갔다 뭐 그런 이 모멘텀을 1년, 2년짜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좀 이건 안 좋은 얘기인데요.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그룹사들 중에 경기 민감 섹터에 포진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지주사들을 포함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그룹주, LG그룹주는 일단 빼놓고요. 그 다음에 뭐 대림 쪽도 있고 이 두산 쪽도 있고요. 그죠? 반대로 내수 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 그룹주들, 뭐 CJ그룹주라든가 SK 쪽이라든가 이런 쪽. 극과 극이죠. 두산중공업은 경기 민감 쪽에 많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는 있으나 저는 그다지 이 종목 뭐 이미 손절 타이밍 놓쳤기 때문에 더 들고 가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지지라인대가 일단 없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게 많이 빠지면 뭐 거의 2만 원짜리 때도 깨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보시고요. 일단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하고 다시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25,000원짜리 때 많이 간다면 뭐 24,000원대에서 25,000원짜리 때 요 자리대에서 한번 끊어줬다가 다시 사게 되면 더 싸게 사게 되면 수량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좀 해 나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최근 형성되어 있던 저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2,400원 리스크 관리짜리 때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아, PSK. PSK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30%고요. 네. 13,800원 정도. 13,800원이요. 그럼 네. 몇 차례 13,800원 정도라고 말씀하신 거면은 몇 차례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셨네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뭐,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네. 좀 좋아지고, 네. 4분기가. 네. 여기 회사가 또 견실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1차 목표가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었어요. 자, 반도체 장비에 대한 발주나 이런 것도 올해 일단 끝났습니다. 예. 네, 그건 알고 계세요? 예. 네. 그리고 발주가 또 언제 있죠? 내년에 또 있어요. 내년 초에. 내년 초에 또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같이 봐야 될 부분은 원익 IPS라든가 아니면은 뭐 PSK도 같이 봐야 되고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을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예. 근데 반도체 장비들 중에 뭐 차트가 깨지거나 이런 종목군들은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네. 설비 투자 삼성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PSK도 나름대로 좀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일단은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매수는 네. 잘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치는 일단 찾습니다. 최근에 어제 24일 날 형성돼 있던 요 자리대가 단기 목표가거든요. 예.
요 목표가였는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 폭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얼추 목표가가 좀 도달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해주고 난 이후에 다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네. 아마도 이거는 신고가에 대한 흐름들이란 말이에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자리대죠. 한 17,000원 자리대. 예. 요 자리대까지 일단은 목표가를 좀 잡아 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년도까지 좀 보게 된다라면 아마 변동성이 좀 생기기 때문에 견딜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내년도 발주나 이런 실적이라든가 여전히 업황적인 측면에서는 괜찮기 때문에 내년 한 2분기 정도 때까지다 보시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게 신고가 정도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대응을 하게 된다면 16,000원대 중후반권에 17,000원 정도 대가 오게 되면 뭐 30%니까 10%를 일단 챙겨 놓으시고 네. 그래서 나머지 20% 정도만 좀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게 예.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 수급적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네. 뭐 괜찮으니까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네. 1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현재 시점에서 일단 목표치가 찼어요. 아, 일단 그래요? 차고서 밀렸으니까 네. 밀렸으니까 다시 움직이게 된다라면 16,000원대 중반, 16,500원에서 17,000원 자리대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대에서 한번 그러니까 10% 정도만 덜어주시고 나머지 물량만 이제 수익을 담보로 일단 팔아놨으니까 네. 그걸 담보로 해서 한번 좀 더 욕심을 내보자라는 얘기죠. 아, 예.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자, 이제 문자 상담 진행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를 매수하셨어요. 39,300원이네요. 비중은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 39,300원. 박스권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한 4만 원 언저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목표치가 왔어요. 일단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은 좀 괜찮고, 그죠? 무슨 뉴스가 나왔나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좀 보게 된다면 쭉 회장 최대 주주 소식의 강세, 뭐 올라서며 뭐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얘기죠, 그죠? 뭐 지배구조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뭐 현정을 회장이 올라온들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죠? 뭔가 좀 메리트 장기적인 그런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거래량이 터진 거는 일단 긍정적이에요. 항상 보게 되면 거래량이 터지고 났을 때 요 점상한가 말고 이런 이슈적인 부분들이죠. 이렇게 터지려는 때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 오늘 장중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인데 만약에 종가상으로 이 종목이 4만 원을 일단 안착을 해서 끝난다면 지금 39,3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단 조금 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크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한 44,000원 그 다음 자리대가 한 44,000원 정도 자리대니까 일단은 4만 원 안착했을 때는 1차적으로 44,000원 정도를 좀 목표가를 놓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중기적으로 본다면 전 중기적으로는 그다지 뭐 반기는 모습들은 아닌데 월봉상이 뭐 20개월선 자리 때 한 4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 자리 때는 한 2차, 그러니까 44,000, 48,000 그렇게 좀 잡아 놓고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리스크 관리 따를 때는 오늘 시가 자리 때죠. 그 자리 깨면 리스크 관리 그렇게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아, 문자가 길어요. 코웨이 82,1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는데 추매를 하고 싶으세요. 어떤가요? 라고 좀 물어봤습니다. 코웨이. 자, 82,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를 생각하신다. 10%인데 일단은 코웨이가 실적 발표가 나왔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실적 발표 일단 나왔어요. 그죠? 지금 자리대에 저 추가 매수는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일단 실적 발표 무난하게 발표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뭐가 있고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이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느니 차라리 내가 중장기적으로 봤다라면 좀 더 빠질 때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이격을 일정 부분 좁혀주고 난 다음에 다시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대는 일단은 이거를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덜어줄까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쯤 덜어주고 난 이후에 저가에 다시 잡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코웨이 더 성장할 겁니다. 렌탈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되고 있고 중국 사업도 잘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조금 더 추가 매수를 늦추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리 때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번쯤 좀 덜어주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10%예요. 10%니까 좀 더 끌고 가시되 밑으로 8만원대 초반권역까지 오게 된다는 그 자리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오늘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삼성 SDI는 5%대 급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된 KCC 급락 나오죠. LG 하우시스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었죠. 최근에 대형 섹터들의 실적의 힘이 이 실적 하나로 상당히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개별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급등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그리고 또 하나 뇌동매매 좀 하지 마십시오. 뇌동매매 막 올라간다고 해서 턱썩 잡는 거는 오히려 리스크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매매는 하지 마시고 변동성에 좀 주의하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대구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먼저 다음 달이에요. 이번 주가 1일이죠. 토요일은 오후 2시입니다. 11월 1일 오후 2시에 대구에서 진행을 합니다. 영남일보 지하 2층 강당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날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주차비는 무료가 아니라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좀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뿐만이 아니라 조민규 멘토하고 김선희 멘토 셋이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